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은 메디톡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톡스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톡스의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의 추이를 보면은 과거 2020년도에 코로나 및 이제 식약처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판매 중지가 되었을 때 가장 실적이 안 좋았고, 다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과거보다는,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무엇을 파는 회사인가요? 보톨리눔 톡신, 보톡스 및 필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87.4%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출 비중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침투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을 보면은 메디톡신, 이게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노톡스가 이제 비동물성으로 만들었던 거 액상형입니다. 그리고 MT10109L이라고 해서 미국의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품도 이 계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어톡스는 이제 전해선 톡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보톡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제품으로 메디톡신 저가 보급형의 개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지어진 3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게 2공장이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상품들입니다. 누력스, 그리고 이제 누라미스는 이제 필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파나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대부분 다 수출량이라고 했죠.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등등 총 35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5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신제품 누력스 매출 확대에 기대가 있고, 북미에 진출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자는 누가 있나요? 경쟁자는 국내적 압도적 1위 에브비가 있고, 그다음에 입센, 메르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는 이제 대웅제약, 휴제, 소송 등으로 이제 시끄럽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캐파를 보면은 멘토톡스와 대웅제약이 비슷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휴젤과 휴원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이제 허가 업체로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뭐 파마리스치, 종근당, 휴메딕스, 메디카 코리아, 이니바니오, 프로덕스, 제테마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글로벌리 과점인데 국내에 유독히 많은 보톡스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국내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휴젤이 현재 1등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메디톡스가 1위였는데 판매 중지 이후에 휴젤이 1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셔야겠죠. 미국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에브비가 압도적인 1위이고, 여기에 과연 메디톡스가 얼마나 많은 점유를 할 것인가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겠죠. 2023년의 시장 규모는 약 6조 수준입니다. 6조 수준이면 우리가 얼핏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메디톡스가 1%를 점유한다 그러면 600억, 5%를 점유한다 그러면 약 3천억 정도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24년, 25년 우리가 매출 3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3천억에서 추가로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더블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전망은 CAGR 9% 예상된다. 이거는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합니다. 근데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독 수요가 많았었죠. 하지만 글로벌은 매우 수요가 적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글로벌이 국내만큼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매우 많은 수요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래된 데이터니까 참조용으로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환사채 있습니다. 전환우선 좀 870억 있습니다. 재무는 어떤가요? 재무를 보게 되면, 먼저 유동성을 보게 되면은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 1165억 대비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 1600억, 1165억 대비 1600억 유동성 양호하고요.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부채가 1315억 대비 1년 내에 1년 내가 아니죠. 이건 이제 자본 총계가 4857억 양호합니다. 증권사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3,500억에 영업이익 1,000억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3,000억에 비슷하게 봅니다. 1,000억이 좀 안 되지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메디톡스인데요. 사실 매우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 실적이 안 좋았을 때인데 코로나 그다음에 뭐 제조 중지 뭐 판매 정지 명령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던 경우가 있고 다시 매출과 이익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반등할 수 있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소를 소송에 승소를 한 경우 그다음에 다시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매물대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 이 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났습니다. 이 부분을 지났고 그리고 과거에 매우 많은 매물대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매물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가 매물대가 많지가 않아서 좋은 호재거리가 있다면 특히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면은 이 부분은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지표로 보면 어떤가요? 어, 사실 23년 예상이익이 3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 1조 8천억은 멀티플 60배에 해당합니다. 매우 비싸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이 미래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이 1,000억이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멀티플 20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멀티플 20 자체도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이 기업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비싸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멀티플을 높게 받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이 보톡스 자체가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의 대상으로 된 독소거든요. 그래서 사용이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고요. 글로벌 과점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 소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수요가 계속 있고요. 높은 영업이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디톡스 자체만 보더라도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높은 기술 경쟁력, 표준형, 액상형, 전해성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제품 기대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대형 휴재 소송에서 사실 어,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 중심의 시장 재편 기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멀티플 20 혹은 30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주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남아 있죠. 기타 특이 사항으로는 캐파를 보게 되면은 매출 2조 체력을 캐파를 보유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뉴럭스 신제품 국내 시판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해외에서도 2024년 말쯤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MT 1010-9L 미국 진출, 유럽, 중동 등에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송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송권인데요. 사실 에버루스랑 그다음에 이온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었고 로열티를 받기로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휴젤은 이제 진행 중이고 2024년에 판결이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약처 부분은 사실 11월 달에 1차 승소를 했어요. 1차 승소를 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리스크는 마무리되었다라고 그렇게 회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이원 에볼루스로부터 이제 합의를 이루었고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짤도 있습니다. 이런 짤을 좀 가져와 봤고요. 대웅 제약은 또 지금 국내 소송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BLA 허가 신청서, FDA의 허가 신청서를 계속 한다라고 했는데 23년 연내에는 무조건 신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주담 통화에서도 12월 마지막 주에 신청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분해 주사제, 얘는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분석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에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높은 성장성, 높은 이익률, 기술 경쟁력. 단점으로는 전환 우선주가 좀 있고 소송 비용이 꽤 많이 있다. 기회로는 글로벌 수요 증가, 글로벌 과점이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주요 시장에 진출한다. 위협으로는 주요 시장 진출에 이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25년에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제가 공부할 때 참조했던 리포트는 아래와 같이 첨부드립니다.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 받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